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이제 시시콜콜하게 구구절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될 경우에는 그 거절의 사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이민법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Decision Record, Notification of Refusal 이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다들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절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보다도 왜 거절됐는지, 그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왜 거절의 사유로 무엇을 잡았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내가 학생인데 학생 아니란 이유로 계속 이상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억울하니까 재심이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호주가 좋아서 더 있고는 싶은데 비자 학교라는데 그냥 신청을 했고 나오면 재수,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재심 신청비 자체가 3,492불이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래서 뭐 충당하지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20대 30대의 시간들을 지금 여기에서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학생이고 이 학업을 반드시 끝내야 되고 학생을 보일 수 있는데 왜곡된 자료와 편파적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학생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다라면 그건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심을 함부로 진행하는 것은 재고하시는 게 맞다라고 진지하게 좀 따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자 거절 결정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줘야 되겠다. 거절됐어요 라고 하는 유학원의 그냥 안내라든지, 거절되면 다들 재심 가요, 아니면 짐 싸서 한국 가요, 아니면 뭐 호주 시민 영주권자 만나서 파트너 비자 신청하면 돼요, 나가서 학생 비자 다시 신청하면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듣지 마시고, 왜 그 결정문에서 내가 거절이 됐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그걸 짚어내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인코의 문의가 온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비자 결정문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분들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이거 재심 가도 좀 의미가 없겠네요 라고 스스로 깨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이 무료라는 점을 일단 강조해드리고 싶고, 재심은 이제 신청 기일 자체가 타임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답변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고, 이 결정문을 제대로 읽고 싶다, 왜 내 비자가 거절됐는지 좀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글에 그냥 AAT 케이스 리뷰 검색하시면 저희 박앤코의 서비스가 나오니까 애용하시면 좋겠네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될 수 있는데, 팟캐스트의 특성을 살려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심은 일단 접수만 해놓고 막판에 가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의 그 근거가 됐던 학생비자 자체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내 비자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내 과거의 이력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었고 왜 이 공부를 호주에서 하고자 했었던지를 재심을 진행하는 전문가와 논의해야죠. 그게 수긍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걸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미리미리 해야 되고, 증거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변론의 형태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 재심 준비는 재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그 시점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간에 뭐 법무사가 됐든 유학원이 됐든 일단 재심 넣어놓고 이거 8개월, 1년, 2년 시간 걸리니까 그냥 할까 하고 계세요. 이런 안내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서 내 재심을 나와 함께 진지하게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저희가 안 돼도 되겠지만 하여간 그런 자세로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을 우리 편 삼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뒤집어서 그때 왜 그거 안 했느냐라고 서로를 블레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행위 자체가 내 재심의 승산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신다면 그래도 좀 현명한 재심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케이스별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최근 통계로 저희가 이제 빅토리아주의 AAT에서 재심 결과가 나온 사건들을 좀 모아봤더니 재심 접수 후에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늘어지면 16개월까지도 이렇게 가신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퀸즐랜드 레지스트리에 접수된 AAT 재심 사건은 적어도 8월, 9월 이 2달 동안은 학생 비자 재심에 대한 히어링 자체가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2달 동안은 사건이 열리지 않았고 열린 사건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떤 주에서 재심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내가 학생이 맞고 재심 빨리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 내에 다른 비자의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아보고 계실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심 기간 중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코스가 아예 끝나서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죠. 주변의 통계는 통계에 불과한 것이고 내 사건을 러닝하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오늘 최선을 다한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보통 비자 결정문에서 이런 부분에 GT 스테이트먼트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소명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거의 형태로 지금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학교를 다니겠다라고 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거절됐다라고 학교를 안 가고 있다면 오히려 AAT 재심 기구는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심 기다리고 있던 8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 동안 놀고 있었냐고, 그게 무슨 학생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냐고, 그 기간 동안 뭐 했냐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학생이 맞다를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들, 거절이 됐을 때 거절의 사유에서 찍힌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연구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행위들,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끝냈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 이건 비단 학생 비자 재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본인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조율을 해서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 중에서 최근 판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해석의 어떤 방향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협소하게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재심 진행하면서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 들 터인데 비자 컨디션을 준수하면서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들도 이제 충분히 벌면서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심을 신청한 것 자체가 재심에서 이기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 재심위원이 전체 내용을 주관적으로 보게 될 터이기 때문에 재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확정, 즉 비자 거절이 확정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worst case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봐야 되고, 학생 비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마음의 준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발 동동 구르더라도 한두 달 만에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조바심 내지 않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변의 카더라에 제발 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뭐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유학원이나 친구나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데, 카더라는 내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좀 중심 잡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